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오늘의 의제는 바로 무역전쟁, 재점화 전망에 의한 국내 증시 방향입니다. 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그리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고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국내 증시까지 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악몽이 재현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증시. 과연 어떻게 하면 또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우리 등대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네. 지난주에 이슈였죠, 사실은. 맞습니다. 거기에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리는 네. 그런 심정으로 또 이 화웨이의 CFO가 이란 제재 위반으로 체포가 됐다고 또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협상, 특히 명성 대표님이 협상은 곧 종전이다. 그렇죠. 휴전은 곧 종전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부터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정상 간에 이렇게 약간 3개월 휴전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것은 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화해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지난번에 JT의 그 중국 또 다른 통신업체 이런 부분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화해 문제가 또 상당히 또 일파만파 번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실무진의 무역 전쟁의 미중 무역과 관련된 미국의 이제 실무진이 강경파로 등장하면서 이제 불협화음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무진들은 원래 이제 좀 깐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이 급락의 모습을 보인 것은 이제 화해 문제가 일단은 촉발이 되기는 했지만 미 증시도 사실은 지금 어제 아버지 부시 기념 추모일로 인해서 휴장을 했지만 네. 그 전에 3%가 넘는 급락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너무 지금 힘이 없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시장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일본도 니케이 지수도 2% 가까운 하락,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또 유럽도 독일이나 프랑스 전부 다 급락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역 전쟁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힘겨루기는 이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측면, 화해에 대한 이 재무 책임자, 화해 거의 승계자로 지금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속 여부 이런 부분이 시장 전체에 심리적으로 너무 좀 뭐랄까 중압감이 왔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조정의 모습을 보인 것이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환란의 시대, 난세의 시대에는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딱 그런 모습이죠. 10월에 급락, 11월에 안정, 12월 초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주가의 급락이 심각히 전개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는 반드시 돌파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국면인데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조금 가닥이 좀 잡히지 않겠나.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미중 협상이 조기 종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기 종료라고 할까 휴전 파괴, 네. 뭐 이렇게 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번 궁금해집니다. 예, 일단은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화웨이 글로벌의 이제 그 CFO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의 딸이 멍완조우라는 분인데요. 그분을 일단은 캐나다에서 일단은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미 지역, 캐나다, 미국, 중국 이렇게 이제 세 팀이 엉켜서 싸울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화웨이 CFO를 체포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미중 간의 통상 마찰도 다시 한번 재점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급락 흐름을 보이고 내일 분명히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발하겠을 때 이때 손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개발하겠을 때 오히려 그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경우 10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9번 정도는 실질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실제 경기 침체가 이어졌고요. 단 한 번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다고 해서 글로벌 증시에 직접적인 충격은 주지 않지만 과거 사례로 이 비추어서 미리 겁을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에서 그 하락을 외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 2,000포인트에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어 있고 코스닥 시장도 600포인트에서 그 하방 지지율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올수록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요즘은 중요한 것은요. 지수 관련주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한지를 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 소형주들이 그렇게 많이 급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소형주 중에서는 좀 그 대선주나 정치 테마주인 뭐 대성주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북 경협주들이 급변동이 있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매매를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으로 해보신다면은 이 지루한 시장에서 좀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형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찬홍 대표님, 뭐 심리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럴 때 이런 같은 장에 소형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학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일단 뭐 오늘 시장이 많이 내린 부분은 뭐 다 알다시피 다분히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큰데요. 사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난주 말서부터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희한하게 5일 날이 휴장이 됐어요. 공교로운 거죠. 일단 임시 공휴일로 정해졌고 그거는 장례 절차. 전 부시 대통령이 장례 때문에 애동의 날로 선포됐기 때문에 휴장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없었으면 5일 날 개장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개장이 됐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은 부분에서 그 다음 날 이제 곧 열릴 텐데요. 6일 날의 시장이 더 빠질 것이다라는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숏 세력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치우쳐서 움직이지 않았느냐라고 한국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장단기 금리 차, 나는 관세맨이다, 뭐 이런 얘기에 의해서 움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90일간의 시한부 휴전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는 G19, 그러니까 19개 나라는 뭐 파리 기후 협약에 협의를 했는데 G1, 이제 미국만 또 탈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거의 독선적이고 독불장군식의 그 미국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을 가중시켰죠. 여기에 다시 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그 화해의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실상으로는 그 과도하게 밀리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 2100선이 오히려 저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100선을 깨놨잖아요. 지금 2068포인트로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2068포인트까지 내린 그 부분은 2100포인트까지의 언더슈팅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에 의해서 내린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다시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히 2100포인트 위에 안착을 시켜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12월 달이 또 특수한 그런 달이거든요. 그 배당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있는데요. 이런 여건 때문에 공매도에 의해서 나왔었던 자금들이나 물량들에 대한 숏 커버링이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팔았고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선물과 현물을 같이 파는 쇼세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전형적인 약세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내는 그런 장이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의 시장이 약간 좀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경기 방어 업종에 관련돼 있어 신경을 써야 되고 경기 방어 업종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배당주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눌린다 해도 스프링이 누르다 더 이상 눌리지 않는 때 이게 임계치거든요. 그 다음에 튀어 올라오는 게 쇼커버링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입김에 의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유가 관련돼 있는 또 그 뭐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피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의 주가가 2,100포인트 아래에 있지만 저는 2,1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상단은 2,200포인트고 중심점이 2,150이니까요. 좀만 더 기다리고 지켜본다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군요. 자, 명성 대표님 여기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 너무나 심리적으로 좀 힘든 국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10월에 급락, 11월에 횡보, 12월 초에 약간 밀리지만요. 11월 달에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11월 달 박스권을 보였던 그 박스권 하단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지면 연구를 하게 되죠. 이거 어디까지 빠지나 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최근 장세에서 그래도 제법 좀 저점 대비 올랐던 종목이 뭡니까?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현대차죠. 또 조선주들이 근래 약간 조정을 보이지만 저점 대비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조선주가 좋습니까? 지금 물론 최근에 우리가 조선 업종이 조금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산업별로 보면은 군산이 폐쇄가 되고 뭐 거제라든지 울산이라든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업황은 나쁘다고 그러지만 주가가 반전 보이고 현대차도 굉장히 우려의 시각을 보이는데 현대차가 지금 좋으나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저점 대비 지금 제법 올라가는 모습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기타 많은 종목군들이 공매도가 됐던 무엇이 됐던 지나치게 많이 빠지고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콱 급락했는데 여기다 대고 좀 매도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일단 예스 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중 간 협상이 조기 종료되고 재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있다 없다 정도로만 한번 듣고 싶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 계시나요? 일단은 이제 협상이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린 전쟁이야 이렇게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 계시나요? 그럴 것 같지는 없습니다. 않다. 네, 그렇다면 이 질문 없습니다.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불확실성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그랬다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아까 우리 박찬호 대표께서 이럴 때 소형주 한번 네,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나 네네. 업종들 혹시 있다면 어떤 업종들과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형주들은 뭐 여기서 다 열거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일단은 저는 좀 내년에 성장 섹터나 이런 12월 말에서 1월 달에 꼭 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5G 통신이 이제 개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방어주의이면서 내년에 이슈화 될 만한 5G 통신 3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5G 관련해서 통신 3사는 첫 번째는 이제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뭐 인터넷 관련돼서 이제 IPTV까지 해서 요즘은 이제 5G 통신이 내년에 본격화되면요. 여러분들 안방에서 영화 보시다가 드라마 보시다가 주인공의 옷과 주인공이 쓰는 물건들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가정까지 배달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제 이 커머스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홈쇼핑과 영화와 드라마가 이제 결합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 U+, 이 세 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5G 통신을 하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에 이제 5G 통신이 또 결합이 됩니다. 근데 자율주행차에 또 요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능형 교통 시스템까지 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일정 수준의 매달 돈을 또 지급을 하면은 이 통신 3사의 또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5G 통신 관련주 좀 보시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12월 중순 넘어서부터 또 이런 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월 중순 넘어서 크리스마스 또 넘어서까지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분할 매수 꼭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12월 말일 날 이렇게 바이오 제약주를 만약에 매수하신다면은 1월 달에 시장이 좋아지면 또 급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12월 말 그다음에 1월 달에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이나 임상 관련해서 대거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섹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신학수 대표님. 네. 어떤 저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 방어주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선별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배당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그 주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 업종 그거는 바로 통신업종입니다. 우리 박찬웅 대표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듯이 5G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내년에 일단은 상용화가 되고 거기에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AI든 VR이든 아니면은 진짜 빅데이터에 관련돼 있는 처리 아니면은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그 지금 현재 준비해서 그때에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 되고요. 당장에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KT나 SK텔레콤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가 관련돼 있어서 많이 좀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돼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LG화학이든지 아니면은 롯데케미칼 뭐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많이 내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쪽도 있으니까요. 저평가돼 있는 부분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을 다시 한번 한 업종을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린다면 건설 업종입니다.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SOC 투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미국도 내일이면 그 예산안에 대한 결정이 끝나는 그런 때고요. 트럼프는 공약했듯이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캐파가 얼마큼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분배해서 성장 쪽으로 약간 좀 틀어놨거든요. 경제에 대한 입장을 약간 틀어놨거든요. 그러면 성장 쪽에 좀 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부분은 SOC 투자고요. 특히 북한과의 관련돼 있는 인프라 건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아니면은 쌍용양해나 뭐 성신양해 이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명성 대표님,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두 분은 일단 공통적인 5G가 공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지금 뭐 5G는 이제 시작이고 일반인들에 대한 이런 대중화는 이제 내년 3월에 되니까 5G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5G 관련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를 보면은 화웨이 관련해서 이제 약간 좀 제재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전개되니까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좀 관련이 있는 그런 통신 장비 관련 이쪽을 좀 더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5G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 산업 제약 바이오 여전히 지금 매력적입니다. 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매력적인 부분이고 전기차나 MLCC도 역시 향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이런 일에 우리가 굵직굵직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 산업 외에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오프에서 온라인으로 또 모바일로 바뀌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런 그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플랫폼 관련 1인 미디어의 이제 아프리카 TV 또는 빅데이터의 비즈니스온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그 카페24라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 관련 미래 성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로 우리가 집중을 하면 무리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면은 또 지나친 공매도 종목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게임주들 중에 넷마블이 90만 주 정도 거래됐는데 30만 주가 넘는 공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넷마블의 단기 급락의 모습, 공매도로 인한 직접 포화를 맞아서 혹 이 넷마블을 보유하신 분이 있다라면 물론 공매도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공매도 쇼커버링 사 들어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언제 사든. 그래서 이 넷마블의 주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공매도하고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그 준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역전의 모습이 나올 것이니까 이런 종목 갖고 있는 분들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 말씀드립니다.